독일 브리핑 2026년 8월 20일 제1부 독일 국내 및 국제 주요 이슈 GB-01 경제 및 대외무역 중국, 독일의 최대 교역국 지위 유지 중국은 2026년 상반기에도 독일의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양국 간 전체 교역액은 1255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불균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중국에서 891억 유로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지만 중국으로 수출한 상품은 364억 유로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독일의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9위에 머물렀습니다. 독일 상품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은 6.1%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의 전체 수출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3.9% 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산업 무역 정책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유럽 단일 시장을 강화하고 유럽 차원의 공동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B-02 외교 정책 및 국내 안보 노르트스트림 폭발 사건 용의자 크로아티아에서 체포 우크라이나 국적의 잠수사 블라디미르 주라블레프가 유럽 체포영장에 따라 크로아티아의 항구 도시 풀라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그가 2022년 9월 발생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가 요트 안드로메다를 타고 이동한 뒤 해저 가스관에 폭발물을 설치한 잠수사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공동 폭발물 폭발 유발과 반헌법적 사보타주 등의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주라블레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의 변호사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5년 폴란드에서 한 차례 체포됐지만 독일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크로아티아 법원이 독일로의 신병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이미 독일에서 미결 구금 중입니다. 주라블레프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GB-03 연방정치 및 연금 국민 다수 이른바 63세 연금 유지 희망 독일 정부는 4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감액 없이 조기 은퇴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최신 ZDF 정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이 제도의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정부 계획에 찬성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63세 연금이라는 명칭은 과거에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실제로 감액 없이 은퇴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의 핵심은 연금보험료를 45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법정 정년보다 최대 2년 일찍 감액 없이 은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위원회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기민당과 사민당 소속의 일부 주총리들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독일의 어려운 정치 상황도 확인됐습니다. 정당 지지율 전망에서 독일 대한당은 27%로 22%를 기록한 기민 기사연합을 앞섰습니다. 조사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유권자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GB-04 국경정책 및 독일 폴란드 관계 경제계 국경검문 연장 비판 동부 브란덴부르크 상공회의소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검문을 다시 연장한 정부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연방내무장관은 국경검문을 2027년 3월까지 계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국경에서는 이미 약 3년 동안 검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경검문으로 인해 장시간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운송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물류업계의 추가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경을 오가는 직장인, 지역 주민, 학생과 관광객도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지역 상공회의소들은 오래전부터 검문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일반적으로 불법 이주와 국경을 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국경 검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논쟁은 국내 안보를 위한 조치가 동시에 생겐 지역 내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GB-05 사회정책 및 빈곤 완화 독일 노동자 복지협회 여러 사회급여의 통합 제안 독일 노동자 복지협회인 AWO는 독일 사회급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주거수당, 아동추가수당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하나의 통합된 지원제도로 합치자는 내용입니다. 이 제안은 AWO 연방협회의 의뢰를 받아 이포 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혁이 시행될 경우 저소득 가구, 한부모 가정과 자녀가 있는 가정이 특히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은 0.9%포인트 낮아지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빈곤선 사이의 전체 격차도 약 20억 유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취업을 장려하는 효과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매년 약 54억 유로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AWO는 고소득 가정이 현재 받고 있는 일부 세제상 혜택을 줄여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반 아동수당 자체를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개혁 제안 단계입니다. 제2부 이주민을 위한 생활 법률 사회 정보 GB-06 주거 및 소비자법 임대주택을 맞교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임대료가 오르고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독일 대도시에서는 임대주택 맞교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택 맞교환은 두 임차인이 각자의 생활 환경에 더 적합한 집을 찾아 서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넓은 집을 원할 수 있고 고령자는 더 작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집으로 옮기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맞교환은 관련된 모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주택을 바꾸면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저렴한 임대료를 그대로 승계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관리비와 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계약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는 집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하자나 손상을 사진과 함께 상세한 인수인계서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과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모두 확보한 후에 기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GB-07 가족 및 아동 건강 9세에서 10세 아동을 위한 새로운 유텐 건강검진 독일에서 9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정기 예방 건강검진이 도입됩니다. 의사, 병원과 건강보험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연방공동위원회가 새로운 유텐 검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텐은 일반적으로 5세 전후에 받는 유나인 검진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받는 청소년 제2원 검진 사이의 긴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비만, 심리적 문제, 발달상의 이상이나 과도하고 건강하지 않은 미디어 이용 습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텐 검진은 이러한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나 지원을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방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누락된 예방접종을 받을 기회도 제공합니다. 일부 건강보험사는 이미 유텐 검진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 건강보험에 정규 급여 항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사나 소아청소년과의 검진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GB-08 에너지 비용 및 소비자 보호 소비자단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경고 현재 독일의 가스 저장시설은 전체 용량의 50%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만 채워져 있습니다. 현행 법정 목표에 따르면 개별 저장시설은 통상 11월 1일까지 80%의 저장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독일 소비자단체 연맹은 이에 따라
다가오는 난방철에 가스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정에서는 현재 가스 계약에 겨울철까지 유지되는 가격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보장 조항이 없다면 다른 업체의 요금을 비교하고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매 가격이 이미 높기 때문에 가스 거래업체들이 추가 물량을 저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매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 운송로를 둘러싼 긴장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매우 추운 겨울에 추가적인 공급 차질까지 발생할 경우 난방철 말기에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경제부는 우선 민간 거래업체들이 계속해서 저장시설을 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적 가스 비축제도는 현재 계획상 내년에야 도입될 예정입니다. GB-09 새로운 법률과 제도 2026년 8월부터 달라진 주요 사항 8월 1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종일 돌봄을 받을 법적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이 권리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다른 초등학교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부모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더 쉽게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8월 2일부터 기업은 인공지능을 주요 수단으로 제작한 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과 텍스트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럽 포장재 규정은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유해물질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합니다. 그 밖에도 건물 현대화와 도로, 철도 및 교량의 건설 보수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제도 변경이 시행됩니다. 약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방접종, 진단 목적의 체열과 특정 병원체에 대한 신속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승객이 자발적으로 생체정보 확인 절차를 이용해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수리권도 확정됐지만 이는 2027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되는 구매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GB-10 유료 및 환자의 권리 환자보호단체 유료과실 중앙등록부 설치 요구 독일 환자보호재단은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유료과실을 전국적으로 기록하는 중앙등록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인 오이겐 브리슈는 유료서비스 심사기관과 독일의 사협회가 발표하는 기존 통계가 전체 상황의 일부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단은 병원에서 유료과실로 인해 매년 약 2만 명이 예방 가능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환자보호재단은 중앙등록부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기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료과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환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병원과 의료기관이 유료과실 및 중대한 사고를 기록하는 기존 보고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참여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료과실이 의심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유료서비스 심사기관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 독일 판매망 재건 중 지역별 서비스 공백은 여전히 남아. 기아는 2024년 5월 새로운 딜러 계약을 도입하며 독일 판매 서비스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계약 조건, 본사의 직접 판매, 디지털 수익 배분과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위한 투자 비용을 놓고 기아 독일 법인과 딜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내 기아 판매 파트너는 2022년 약 295곳에서 2024년 말 약 204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까지 50에서 60km를 이동해야 했고 수리 대기 기간이 최대 3개월에 이른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2026년 들어 기아는 판매점과 서비스 센터를 다시 확대하고 있지만 기아 딜러협회는 지역별 서비스 공백과 낮은 수익성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EV6의 통합 충전 제어 장치인 ICCU 고장도 서비스망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수리가 수주 동안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일부 EV6 모델의 ICCU 보증기간을 최초 등록일부터 15년 또는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까지 연장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판매 서비스망을 신속히 확대해 장거리 이동과 긴 수리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